2024년 3월 서울 관악구 낡은 월세 원룸 앞에 한 대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민준은 관리소에 연락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 최순덕을 발견했습니다. 78세.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혼자 쓰러져서 혼자 돌아가신 겁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러진 소박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자식 4명이 왔습니다. 큰아들 최진우 45세, 중소기업 대표, 큰딸 최수진 43세, 내과 전문의, 둘째 아들 최진혁 40세, 변호사, 막내딸 최민지 38세, 대학 교수, 4명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월세 원룸에서 사셨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강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넷을 다 키워내셨으니까요. 큰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산은 남기신 게 있나요? 큰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유산이요? 평생 청소 일하시면서 우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한 푼도 못 모으셨어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있던 민준. 할머니의 첫째 손자이자 유일하게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던 대학생. 민준은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한 푼도 못 모으셨다고? 할머니가 왜 못 모으셨는데? 너희들이 할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드렸어?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 후 민준은 할머니의 원룸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 내가 처리해라. 민준은 혼자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작은 냉장고, 오래된 TV. 할머니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구나. 민준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민준은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며 세었습니다. 15, 16. 정확히 16개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은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박순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잔액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김철수. 잔액은 1,200만 원. 세 번째 통장. 예금주는 이지은.
잔액은 1,500만 원.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통장을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16개 통장, 16명의 다른 예금주, 그리고 각 통장마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꺼내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5분 후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평생 청소 일하시며 가난하게 사신 할머니. 월세 10만 원도 아까워하시던 할머니.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이불 2장 덮고 주무시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1억 8천만 원을 모으신 걸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도운 사람들. 그 아래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이름을 읽었습니다. 1번 박순희, 옆집 과부. 남편 교통사고로 사망. 혼자 애들 키움. 착하고 억센 아이. 2005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저축. 큰애 대학 갈 때 쓰라고. 현재 잔액 850만 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년 동안 옆집 과부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을 읽었습니다. 2번 김철수, 휠체어 탄 청년. 소아마비 장애. 착한 아이. 공부 잘함. 하지만 재활치료비가 비쌈. 2008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저축. 걷게 되면 치료비로 쓰라고. 현재 잔액 1,200만 원.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읽었습니다. 3번 이지은, 동네 빵집 딸. 엄마 혼자 빵집하며 딸 키움. 아빠는 빚만 남기고 도망. 지은이는 그림 천재. 미대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대. 2006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현재 잔액 1,500만 원. 민주는 공책을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16명 모두 할머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과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탈북민. 4번 정미숙, 탈북민 엄마. 북한에서 넘어와 홀로 아들 키움. 나만 적응 힘들어함. 2010년부터 매달 8만 원씩. 현재 잔액 980만 원. 5번 한영수, 조선 가정 할아버지. 딸 사고로 사망 후 손주 둘 키움. 폐지 줍는 것이 유일한 수입. 2007년부터 매달 12만 원씩. 현재 잔액 1,400만 원. 6번 배수연 미혼모. 20살의 딸 낳고 혼자 키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 2012년부터 매달 7만 원씩. 현재 잔액 680만 원. 7번 오동진, 시각장애인. 선천적 시각장애. 안마일로 생계. 꿈은 점자 도서관 만들기. 2009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현재 잔액 1,100만 원. 8번 강민아, 백혈병 아동 엄마. 딸 백혈병 투병 중. 치료비로 빚만 쌓임. 남편은 실직 상태. 2015년부터 매달 20만 원씩. 현재 잔액 1,800만 원. 9번 서준호, 화재 피해 가족. 집 화재로 모든 것 잃음. 세 자녀와 임대 아파트 거주. 2013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현재 잔액 1,500만 원. 10번 윤하늘, 발달장애 청소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수학교 다님. 부모 나이 많아 미래 걱정. 2011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현재 잔액 1,200만 원. 11번 최영희, 치매 남편 간병. 남편 초기 치매로 혼자 간병. 생활비와 병원비로 쪼들림. 2014년부터 매달 8만 원씩. 현재 잔액 780만 원. 12번 김다혜, 고아원 출신 청년.
고아원 퇴소 후 혼자 생활. 대학 등록금 마련 힘듦. 2016년부터 매달 12만 원씩. 현재 잔액 960만 원. 13번 박태준, 산재 장애인. 공사장 사고로 다리 절단. 산재 보상 부족. 가족 4명 생계 막막. 2010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현재 잔액 1,600만 원. 14번 이수아, 학교 폭력 피해 학생. 학교 폭력으로 자퇴. 심리치료 중. 홀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2017년부터 매달 8만 원씩. 현재 잔액 620만 원. 15번 장세훈, 노숙인 출신. 알코올 의존증 극복하고 재활 중. 자활센터 거쳐 현재 취업 준비. 2018년부터 매달 5만 원씩. 현재 잔액 380만 원. 16번 조은비, 미등록 이주 아동. 베트남 엄마와 한국 생활. 서류 미비로 학교 못감. 2019년부터 매달 7만 원씩. 현재 잔액 420만 원. 할머니는 40년 동안 청소 일을 하시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주신 겁니다. 민주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 공책을 보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할머니는 평생 청소 일을 했단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어. 왜냐하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거든. 할머니 자식들은 다 성공했어. 큰아들은 사장님, 큰딸은 의사,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교수. 할머니는 자랑스럽단다. 그런데 말이야. 가끔 생각했어. 내 자식들은 이미 부자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다 가졌어. 근데 정작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옆집 순이는 애들 학원비도 못 대. 철수는 재활치료 포기하고 살아. 지은이 엄마는 밤낮으로 일해도 빚만 쌓아요. 미숙이는 탈북해 와서 아는 사람도 없어. 영수 할아버지는 80살에 폐지 주우며 손주 키워. 수연이는 20살에 엄마가 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동진이는 눈이 안 보이는데 꿈은 커. 미나네는 딸 백혈병 치료비로 집까지 팔았어. 준호네는 화재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하늘이는 자폐가 있는데 부모님이 늙으셔서 걱정이야. 영애 씨는 치매 남편 간병하느라 본인은 병들어가. 다혜는 고아원 나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 태준이는 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어. 수아는 학교 폭력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 세훈이는 노숙 생활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힘들어해. 은비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서류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단다. 내 자식들한테 유산 남기는 건 무의미해.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 대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어. 민준아, 부탁이 있어. 이 통장들을 주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주렴. 그리고 말해줘. 최순덕 할머니가 평생 모아서 드리는 거래요. 꼭 필요한데 쓰세요. 주소는 공책 뒷장에 다 적어놨어.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할머니는 하늘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하나 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식들한테도 알려줘. 그들이 할머니를 가난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야.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어. 왜냐하면 사랑을 나눴거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민준아, 너도 그렇게 살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고맙다, 내 손자.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하늘에서도 늘 지켜볼게. 민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펼쳐놓고 1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지? 다행히 공책 뒷장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02동 301호 박순희, 구로구 1층 김철수, 성북구 빵집 2층 이지은.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반드시 전해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첫 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낡은 아파트 102동 3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 최순덕 할머니 손자인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박순희 씨였습니다. 순덕 이모님 손자?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박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모님이? 심근경색으로 3일 전에. 박순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그녀는 울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순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펼쳐보세요. 박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순희, 잔액 850만 원. 이게 도대체? 민주는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아주신 거예요. 언니 자녀분들 대학 갈 때 쓰라고요. 박순희는 통장을 들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어떡해. 저는 이모님이 월세도 힘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언니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박순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내년에 대학 가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이모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방문지 구로구 빌라 1층. 휠체어를 탄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이야기와 통장을 전했습니다. 철수는 1,2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께서 16년 동안 저를 위해. 저는 재활치료를 포기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할머니는.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방문지 성북구 빵집 2층. 2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빵집 딸 이지은이었습니다. 현재 미대생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1,500만 원을 18년 동안. 저 졸업하면 할머니 초상화 그려서 꼭 드리려고 했는데. 이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민주는 일주일 동안 16명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탈북민 엄마 정미숙은 통장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 가정 할아버지 한영수는 손주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혼모 배수연은 딸을 안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오동진은 통장을 만지며 점자로 할머니 이름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백혈병 아동 엄마 강민아는 이제 딸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화재 피해 가족 서준호는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윤하늘의 부모는 아들의 미래가 조금 덜 걱정된다며 안도했습니다. 치매 남편을 간병하는 최영희는 할머니야말로 천사였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 김다혜는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며 울었습니다. 산재 장애인 박태주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이수아는 심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했습니다. 노숙인 출신 장세호는 할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조은비의 엄마는 이제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16명 모두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모든 통장 주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49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괜찮으시면 함께 추모하면 어떨까요? 토요일 장례식장에는 16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앞이었습니다. 박순이가 국화꽃을 놓으며 울었습니다. 이모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김철수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재활치료 시작할 수 있어요. 꼭 걸어서 할머니 산소 찾아뵐게요. 이지은이 그림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 초상화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대 갈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미숙이 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남한에 와서 할머니 같은 분 처음 만났어요. 한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배수연이 딸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딸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진이 점자 명패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점자 명패예요. 할머니 이름 새겼어요. 강민아가 딸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딸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서준호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세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윤하늘의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미래가 조금 밝아졌어요. 최영희가 휠체어에 남편을 태우고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남편 간병 계속할 수 있어요. 김다혜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박태준이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수아가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장세훈이 깨끗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할머니가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조은비가 학교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가요. 정말 고마워요. 16명이 모두 할머니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자식 4명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진우, 큰딸 수진, 둘째 진혁, 막내 민지. 그들은 장례식장에 가득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도우신 분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민준은 가방을 열어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청소 일하시며 1억 8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26분께 나눠주셨습니다. 뭐? 큰아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어머니가 우리한텐 한 푼도 안 남기시고? 민주는 공책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부자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큰아들은 공책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딸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둘째 진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막내 민지가 영정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부자셨어. 우리보다 훨씬 더. 박순이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진짜 천사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김철수가 휠체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지은이 초상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 같은 탈북민에게도 따뜻하셨어요. 한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를 주셨어요. 배수연이 딸과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모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오동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빛을 주셨습니다. 강민아가 딸을 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서준호가 가족과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어요. 윤하늘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아들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남편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김다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아인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어요.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장세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 같은 노숙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조은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16명이 모두 할머니를 위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의 자식 4명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가난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 부자셨습니다. 마음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큰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둘째 진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변호사예요.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정의가 뭔지는 어머니께 배워야 했어요. 막내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교수예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가르침이 뭔지는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4명 모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부탁 다 이뤘어요. 16분 모두 통장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두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자 가장 위대한 분이셨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고, 사랑의 울음이었고,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울음이었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고맙구나. 잘했어. 이제 할머니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16명의 통장 주인들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순떡 할머니 사랑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순이는 매달 5만 원씩 이웃 한부모 가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른 장애인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은 미대에서 배운 것으로 무료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정미숙은 탈북민 정착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영수 할아버지는 다른 조선 가정 할아버지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배수연은 미혼모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동진은 점자 도서 만들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아는 백혈병 아동 가족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화재 피해 가족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윤하늘의 부모는 발달장애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최영희는 치매 가족 간병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혜는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박태주는 산재 장애인 권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아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장세호는 노숙인 자활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은비의 엄마는 이주 아동 교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사랑이 다시 16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자식 4명도 변했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회사 수익의 10%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수지는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진혁은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막내 민지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손자 민주는 할머니의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민준아, 너도 그렇게 살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민주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머니처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 산소 앞 16명의 통장 주인들과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큰애가 대학 들어갔어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목발로 걸을 수 있어요. 곧 할머니께 걸어서 올게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개인전 열었어요. 할머니 초상화가 메인이에요. 16명이 모두 할머니께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16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의 사랑이 이제 수백 명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어요. 산소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다들 고맙구나.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하늘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할머니 최순덕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언젠가 다 쓰이겠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까요.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